그 영화 덤머니 저는 개인적으로 3번 봤어요. 홍보 영상 찍느라. 이 저희 집 노트북으로 3번 봤는데 뭐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솔직하게. 근데 2번 보니까 많이 이해가 되고, 이제 3번 보니까 그 줄거리가 막 기억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덤머니는 그 스마트머니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덤이라는 게, 난 처음에 덤머니라고 해갖고 이 엄지손가락 있잖아요. 제가 그 침착맨 나가서 맨날 최고인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엄지손가락 덤인 줄 알고, 이 엄지손가락 때문에 내가 이 홍보 영상에 캐스팅이 됐나? 그랬더니 그 엄지손가락이 아니고 바보, DUMB, 영어로 바보란 뜻이죠. 그러니까 바보 같은 돈이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를 이제 그 헤지펀드들이 이런 바보 같은 자식들, 그러니까 우리의 호구 같은 자식들, 뭐 이렇게 하면서 속어해요. 이런 덤머니,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 덤머니의 반대말은 이제 스마트머니죠. 그래서 헤지펀드가 이제 뭐냐면 그 공격적으로 이 투자를 해요. 돈을 좀 끌어와서 단기간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인 기관 투자자라고 하면 장기 투자하고 뭐 이런 뭐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속전속결로 훅 들어가서 훅 빠지는. 그러려면 그들이 주로 투자하는 전략이 롱숏이에요. 롱숏 들어보셨어요? 롱숏. 그러니까 롱은 뭐냐면 매수예요. 숏은 매도예요. 그러니까 경영학 전공하신 분들은 수업 시간에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롱, 우리가 LONG는 길다, 숏은 짧다, 이렇게 많이 단어를 외우잖아요. 근데 이 주식쟁이들은 롱은 매수, 숏은 매도. 그러면 어떤 걸 팔까요? 주가가 많이 오른 거, 그 다음에 기업 가치보다 주가가 높은 거, 이런 거를 팔아요. 파는 걸 숏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사요? 기업 가치가 낮고 주가가 많이 오를 거. 그러니까 일단 막 뭐는 팔고 뭐는 사고 동시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hedg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는 팔고 하나는 사면서 계속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난 거는 팔고, 그 다음에 싼 거는 사고, 그걸 롱숏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하는데, 이 매도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파는 게 아니라 빌려서 파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해요? 공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짜는 빌린다는 뜻이에요. 빌린다. 그러니까 나는 없는데 빌려가지고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게임스탑 주식이 이게 오프라인으로 그 게임 파는 거잖아요. 이렇게 집에서 보면 비디오 게임하고 그 관련된 상품들을 파는 회사인데, 이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그 정서가 있는데, 슈퍼마리오 정서가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핸드폰 하는데 누가 그 게임기 들고 이거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스탑이 실적이 막 악화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악화되니까 그 영화에서 보면 이거 게임스탑 공매도를 막 치는 거야. 그러니까 롱숏 전략을 하는 거죠. 이 게임스탑은 실적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공매도 때려서, 공매도의 전략은 비쌀 때 팔고 쌀 때 되사는 거예요. 근데 공매도는 주식으로 되사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식으로 시장에서 사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망한 그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그분이 이제 공매도를 치는 거죠. 게임스탑. 당연히 이제 빠질 줄 알고. 그런데 그 게임스탑 그 사태에서 보면 이 강아지, 애견 뭐 이런 거 관련한
온라인 그 쇼핑몰을 대박을 친 그 사람이 게임스탑 이사진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영화의 주인공이 그분이 이제 온라인 강자가 이 사회에 들어갔으니 오프라인 중심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게임스탑이 온라인화하지 않겠느냐, 온라인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온라인 사업을 한다면 지금의 실적보다는 나아지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가 매수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머리에 띠두르고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밴드웨건 효과라고 해요. 밴드웨건이 뭐죠? 밴드웨건? 그 웨건은 뭐예요? 자동차잖아요. 네. 근데 밴드는 이제 악단이잖아요. 이게 정치적 용어인데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 막 풍악을 울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합니다. 라고 하면 그게 막 이슈화되고 사람들은 뭔지 모르지만 막 흥분해 있으니까 그래 뭐 기호 1번을 찍어야지 기호 2번을 찍어야지 막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밴드웨건은 그 뭐죠? 이 우리 악단 그러니까 서커스 할 때 그 서커스 합니다 하고 꿍짝꿍짝 하는 그 악단이에요. 그래서 밴드웨건 효과는 그 악대차를 따라가는 그냥 어린아이들처럼 남들이 하자고 하면 그냥 생각 없이 막 따라가는 그런 군중 심리를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게임머니에 보면 그 친구가 이거를 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이제 군중 심리가 형성이 되고 이 공매도 전략의 단점이 뭐냐면 주가가 예상 밖으로 올라버리면 이 친구들이 이제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는 만큼 손실을 보는데 돈을 빌려왔잖아요. 헤지펀드가. 그러면 얘네들도 어느 정도의 그 빌린 거에 대한 그 주가가 너무 많이 넘어가면 갚으라고 해요. 그 빌려준 데에서. 그러면서 이제 갚으라고 막 재촉이 오면 헤지펀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숏 스퀴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보면 막 주가가 막 급등하면서 이제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떤 전략을 하면 돈을 더 주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공매도를 더 세게 하고 근데 주가는 더 급등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궁지로 좀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제 원래 증시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 그러니까 급등을 했잖아요. 이유 없이 급등을 했잖아요. 이게 막 매수가 막 몰리면 원래 주식이라는 건 적정 가격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적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 비이성적인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차익 실현해야 되겠다고 막 팔아 제끼는데 누가 나타나죠? 그 영화에서 보면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하죠. 게임 스tonk. 스ton크는 스탁의 좀 슬랭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하고 있니? 공매도한테 한번 또 본때를 보여줘라 라고 이렇게 트위터에 날리면서 2차 급등을 한번 엄청나게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는 그 테슬라 주가가 막 너무 많이 올랐을 때 공매도한테 굉장히 많이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공매도를 굉장히 좀 싫어하는 상태에서 이제 대리만 쪽을 좀 느낀 거죠. 게임스탑 얘네들이 공매도랑 막 싸워주니까 그래 너네 한번 잘 싸워봐 하고 이제 그냥 사실 재미삼아 트윗을 날렸는데 막 그게 또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요. 그 영화에서 로빈훗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자를 개미라고 하잖아요. 개미 투자자라고 하고 뭐 일본의 그 환치기 하시는
분들을 와다나베 부인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또 뭐 김여사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로빈후드는 이제 미국판 개미 투자자인 거죠. 근데 왜 로빈후드냐? 그 로빈후드 어플을 쓰거든요. 로빈후드는 증권사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 이 매매 체결을 도와주는 그런 어플이에요. 그래서 증권사랑 연결을 해주고, 이 로빈후드가 모든 게 공짜입니다, 수수료가 공짜입니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거래를 하는데 수수료를 안 받으니까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실은 이 로빈후드가 그 시타델이라는 그 증권사와 주로 하는데, 그 시타델에 일정 그 투자자의 정보를 주면서 이렇게 시타델한테 돈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시타델에서 주문이 들어갈 때는 투자자한테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삼모사처럼 공짜로 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화에서 그 로빈후드라는 시스템을 왜 이용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영화에서 또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콜옵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뭐 콜 이러면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파생 상품이라고 보통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 있고 그 기초 자산에서 파생이 됐다. 그게 파생 상품인데 대표적인 게 선물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러니까 한없이 오르거나 한없이 떨어지거나. 옵션은 여기에 이제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한없이 떨어지되 이 정도까지만 떨어져, 뭐 이런 옵션을 거는데, 콜은 보통 매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풋은 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앞으로 주가가 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콜옵션을 매수한다는 건 일반적인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굉장히 위험성이 커요. 그래서 유식한 말로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는데, 주식으로 예를 들면 투자해서 100만 원 벌 거 콜옵션으로 하면 1000만 원을 버는 거죠. 대신 1000만 원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게임스탑 사태가 한참 그게 달했을 때 사람들이 주식 거래하는 것보다 콜옵션 거래를 해서 그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주식 투자에도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지금 몇 시죠? 11분이요. 제가 이제 게임스탑 얘기만 하니까 막 하품도 하시고, 내가 이거 들으려고 했어 뭐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게임스탑 이야기는 이 정도 좀 하고요. 다른 이야기를 좀 하다가 또 게임스탑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라이브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구독자 25,155명인가? 뭐 그 정도의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요즘 행사 나가면 유튜브 최고민수 채널을 뭐 운영하고 있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힘나. 제가 감기가 이번 주에 걸려가지고 좀 콜록콜록 거리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강연 같은 거 나가면 저를 소개하는데, 유튜브 채널 최고민수를 운영하시는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튜브를 거의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월 2일 날 그 빠니보틀 채널이 나간 이후로 갑자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구독자가 5,000명이 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나? 갑자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댓글만 달았을 뿐인데 구독자가 막 계속 이렇게 미어져 들어오니까 뭔가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를 했어요. 감사 인사를. 그 올리브영에서 보면 요즘 마스카라 팔아요. 남자들도 이렇게 아세요?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하면
그런 거 좀 바르고 뽀샤시하게 이렇게 조명도 키우고 그래서 감사 인사를 그 뭐죠? 이 문자도 그 밑에 문자도 안 넣고 그냥 성의 없이 올렸는데 5만 5천 뷰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채널에서 5만 뷰를 넘어본 거는 우리 침착맨 선생님이 내 핸드폰으로 1분 동안 이 채널 좀 잘 좀 봐주세요 한 인사밖에 없는데 평소에는 뭘 해도 올려도 1000뷰가 안 나와서 재미도 없고 해서 그냥 실은 제가 그 주식 뉴스 읽어주는 남자라고요. 그걸 하면서 그게 매일 이렇게 데일리로 뉴스 주식 투자에 관한 뉴스를 읽어줬거든요. 근데 데일리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여의도에서 주식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이해상충 문제가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안 하고 이제 내비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5만 5천 뷰가 나오면서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나 그러고 군고구마를 제가 사러 가요. 일요일 날. 제가 목동 사는데 영창동까지 그냥 가면 좋은데 저희 동네에 그 구름이 하나 있어요. 용왕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용왕산? 네, 목동과 영창동 사이에 있는 작은 구름이에요. 올라가는데 한 10분 걸려요. 거기를 굳이 헥헥거리고 올라가고요. 내려가는데 얼음이 얼었더라고요. 몰랐는데 거기서 한번 미끄러질 뻔하고 뭐 그러면서 평탄한 길을 놔두고 1시간 동안 걸어가고 군고구마 4개를 사러 가는 여정인데 가다가 생각하니까 한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제 그러려고 전혀 예측을 안 하고 뭐라도 내가 유튜브를 하나 남겨드려야 되는데 이러고 이제 고프로는 집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빠니보틀도 아닌 게 뭐 이러고 이제 이렇게 가다가 군고구마를 산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지금 2만 6천 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되나 막 이러고 네. 요새 힘들어요. 집에 가면 이렇게 자막 넣느라고. 제가 작년에 그 유튜브 편집을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유튜브 편집을 배웠는데 기억나는 건 찍고 붙이고 문자 넣고 자막 넣고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찍고 붙이고 자막 넣고 이거를 좀 해서 했고요. 최근에 그 제 여동생이 그 국악 싱글을 냈어요. 제 유튜브에 보시면 국악 싱글을 냈는데요. 생각보다 저는 노래가 괜찮다고 해서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이제 그 남아있는 영상이 뭐가 있나 뭔가는 이제 주기적으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군고구마는 한번 사러 갔고 지난 주말에 뭔가는 해야 되는데 할 건 없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제가 기타 큐슈 갔다 와서 3개월 후에 제 아들들 데리고 후쿠오카를 갔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는 되게 의욕을 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제 기타 큐슈도 한번 들리고 그 우리 아들이랑 막 영상도 막 찍으면서 티키타카도 하면서 아들과 막 할 줄 알았더니 카메라를 딱 켰는데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연예인이에요? 막 이러면서 카메라 당장 안 꺼요? 내가 이러려고 후쿠오카 온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 잘 때 새벽 6시에 나와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고 그 영상이 있는 거예요. 막 푸시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서 제 여동생 이제 국악 싱글이 괜찮아가지고 올렸더니 이제 댓글들이 노래가 너무 사운드가 커요 뭐 이런데 이게 의욕이 앞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초보 유튜버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2월 달에는 조나단 아시나요? 조나단? 네, 조나단이랑 안동을 여행 가기로 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조나단 선생이 뭐 그 무슨 한국어 시험 이거 보신다고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역사학자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안동의 역사, 간고등어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즐겁게 풀어내는 만담꾼이 될 것 같고요. 그
그다음에 갑자기 어저께 저녁에 이제 집에 와서 제 이메일을 열었는데 뜬금없이 최고민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이러면서 내가 나 혼자 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아이돌이에요. 펜타곤? 네, 펜타곤의 멤버인데 이름을 잘 까먹었어요. 그 EBS 라디오 진행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이름이 가물가물하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홍보하시는 분인데 2월말에서 3월달에 앨범이 나온대요. 싱글 앨범이. 그래서 최고민수 난 처음에 그 앨범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앨범 나오는 데 있어서 제가 그분 채널에 가서 뭘 이렇게 재롱을 떨어야 되나 이랬는데 거기 보니까 최고민수 채널에 나오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 위상이 이 정도로 커졌나 이러고 그래서 오늘 좋다고 얼마든지 출연하시라고 이 아마추어 감각으로 찍고 붙이고 자막 넣고 할 수 있다고. 네, 그래서 그분이랑 지금 2월 말에서 3월 정도 이렇게 같이 뭘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빠니모텔 선생님이랑 한번 갔다 와서 무언가 조금 이렇게 뭔진 모르지만 조금 달라진 것 같고요. 주변에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예, 그래서 일단 되게 감사하고 빠니모텔 선생님이랑 이제 홍콩 간 이야기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처음에 홍콩 가서 잘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가 맥도날드에서 날밤을 새기로 했잖아요. 근데 빠니모텔 선생님이 햄버거를 그렇게 싫어한대. 1년에 한 3-4번 먹는데 그 이야기를 맥도날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햄버거를 잘 안 먹어요. 그런데 맥도날드를 들어갔는데 그래서 거기 영상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게 내가 먹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빠니모텔 선생님이 햄버거를 안 좋아한대. 그래서 그럼 딴 데 갑시다 이랬는데 뉴진스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또 뉴진스가 홍보한다니까 그럼 먹읍시다. 그래서 이제 먹었고요.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에서 날을 세야 되나? 이렇게 껌뻑껌뻑했죠. 근데 그 맥도날드가 너무 쾌적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주무실 분위기가 아닌 거야. 맥도날드가 너무. 그래서 일단 그리고 빠니모텔 선생이 전날 2시간 자고 왔어요. 첫날. 그래서 그 영상에 나왔는데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대자로 누워서 주무시기도 하고 비행기 기다리면서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저한테 막 뭐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공부하시네요 그랬잖아요. 그거 끊고 바로 잤어요. 네, 도착할 때까지 계속 자다가 도착할 때 되니까 이제 막 기내 방송 나오고 불 켜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이제 이 안대가 있고 이렇게 귀마개가 이렇게 세팅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일어나더니만 이렇게 또 뭐 랜딩하는 걸 찍더라고요. 이분이 참 그 효율적으로 사시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잠을 그렇게 또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맥도날드에서 나오는 시간이 10시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를 살려고 라이브나 합시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전날 2시간밖에 안 자고 인천공항에서 한 30분 쪽잠 자고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 한 3시간 자고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실은 여행 가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 했어요. 선생님 체력이 과연 버텨내실 수 있을까요? 라고 했거든요. 제가 올해 52이거든요. 그래서 빠니 선생님이 30대 중반이고 그래서 뭐 대충 제가 따라는 다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0시에 나는 분기 탱천한 거야.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야. 오버나잇 해도 되는데 이 맥도날드에서 날도 새도 되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청킹맨션이죠. 네, 중경 삼림의 그 1편의 메인 그 모델이 된 그 빌딩인데요. 위치가 겁나게 좋아요, 실은. 그 침사추이의 메인 도로죠. 메이선 로드의 핵심 지역에 있는 굉장히 그 번화가의 한가운데 떠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건물인데 너무 낡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마약 거래하고 그 다음에 불법 체류자들이 막 뭐 이런 여권 모르게 막 거래하고 그래서 거기가 주로 인도 사람들이 주로 있고요. 그 1층에 그 향신료 들어간 카레 뭐 이런 것들 많이 팔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막 다 인도, 파키스탄 이런 분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런 분들 이렇게 노려보면 좀 무섭기도 해요. 약간 불도 꺼진 데도 많고. 근데 이제 그 건물 외관을 싹 고쳤고 우리가 그 잔대는 15층인가? 10층인가의 파크 호텔이에요. 근데 우리가 박씨잖아요. 저도 박씨고 그 양반도 박씨고. 네, 그분 본명이 박재환이잖아요. 저는 박민수고. 네, 저를 최씨로 알더라고요. 네, 심지어 그 저기 그 아버지는 최씨고 어머니는 고씨라서 최고민수 아니냐. 그래서 뭐 여성 해방론자 이런 분들이 막 응원도 보내고 그래요. 선생님 어머니 성씨를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건 아니고, 네, 그 심창맨 선생님이랑 아시죠? 왜 제가 최고민수인지. 네, 그 잠깐 옆길로 세면 그 말년이 행복하게라는 MBC 예능에 나갔는데 3시간을 했는데 제가 2시간 반을 떠들어요. 3시간 촬영을 했는데 왜냐면 강사로 초대를 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 말년이 행복하게 제 거 나온 거 보시면 다 잘려요. 그래서 PER 이러고 자막 나오고 넘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2시간 반을 했더니 이말년 선생님이 이제 너무 지루한 나머지 하품 몇 번 하시고 그만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선생님 최고예요 뭐 이런 거예요. 너 그만하라는 얘기야. 이제 그만해 설명 들을 만큼 들었어. 막 눈도 깜빡깜빡하고 졸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자막 처리가 거의 되고 이제 여담으로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이야기하고 초코파이 얘기하고 그건 막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들은 막 실어주고 막 그래가지고 이말년 선생님이 선생님 너무 원통하지 않으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뭐 제가 두 분에 비하면 이 브랜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면 저의 채널에 나와서 한번 1시간 정도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럽시다. 그 채널이 뭔데요? 침착맨이라고 씁니다. 그런가요? 왜 침착이에요? 뭐 이러면서 이제 되게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모르고 가서 휴가를 냈죠. 휴가를 내고 이제 가서 이제 본인은 게임을 주로 하는데 선생님이 1시간 정도 하시면 끝나면 보내드리고 자기 게임을 할 거래. 그래서 1시간은 조금 더 하지 않을까요? 그만 2시간? 뭐 2시간 정도는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막 질문도 막 있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주식에 대해서 막 하고 뭐 10단계 종목 분석 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PER은 뭔가요? 뭐 시가총액은 뭔가요? 막 질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우리가 만났으니까 통성명도 하고 좀 딴 얘기부터 이렇게 스타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딴 얘기를 스타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 얘기하겠어요? 뭐 이제 살아온 얘기 해야 되잖아. 그래서 살아온 얘기를 했어요.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그다음에 20대 때 방황한 얘기. 한 20분 한 것 같아. 그랬더니 4시간 반이 흘렀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나는 주식 전문가라고 불렀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4시간 반을 했네. 내가 시계를 안 찬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배고프시지 않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고픕니다 이랬죠. 그랬더니 뭐 드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뭐든 좋습니다. 짜장면 드실래요? 탕수육이랑 그럽시다. 그랬더니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걸 끄고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먹나 보다. 이러고 이제 또 군대 이야기 계속 했죠. 축구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막 하는데 짜장면이 도착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짜장면을 막 이렇게 뜯더라고요. 그래도 막 드시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상황이에요. 카메라를 켜놓고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비비다가 도저히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먹으려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지금이야 이제 마음껏 먹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수줍어가지고. 그래서 젓가락을 들다가 다시 놓고, 젓가락을 들다가 다시 놓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뭔가 얘기는 했겠죠. 그러니까 시도를 하는데 목구멍으로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거 편집을 재밌게 하셨더라고요. 말이 너무 많아갖고 젓가락을 못 든다고. 열댓 번 제가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젓가락 때문에 1편이 히트를 쳐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 1편에서 제가 이제 웃자고 최고민수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냥 그 왜냐면 나는 뭐냐면 저는 뭐냐면 그 말년이 행복하게 해서 너무 웃긴 거야. 내가 막 열심히 했는데 듣기 싫으니까 최고민수입니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임팩트를 주려고 최고민수입니다 이랬는데 그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좀 어안이 벙벙하고, 그래서 그 10단계 종목 분석표를 3번을 했어요. 3번 나갔어요. 네, 그래서 2번째도 못 끝내가지고 3번을 했고, 3번째부터는 제가 적응을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웃음 코드를 계속 줘야 되는데 이제 이 전문가 포스로 가다 보니까 3번째 편은 좀 조회수가 적게 나와서 안 찾는 거죠. 우리 임한련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그 야인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계속 졸랐죠. 좀 나가고 싶다. 반성한다.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서 막 했는데 이 주식이 꺼졌어요. 동학개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학개미가 꺼지면서 이 이제 야인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계속 이 주식 말고 다른 쪽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 특강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사실 경제학은 제가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다른 학문이에요. 그래서 진로는 맞는데 처음에 이제 재무제표 할까요? 시큰둥. 테마주의 얘기할까요? 시큰둥. 경제학은 좋은데요 선생님? 그럼 합시다. 그러실까요? 얘기가 떨어지고 나서 경제학 책을 한 10권 읽었어요. 시간은 없는데 내 전공은 아니야. 난 경영학과지 경제학이 아니야. 그래서 마르크스부터 해서 대학교 들을 때 경제학 원론은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고, 대학교 졸업하고 고시 공부한다고 경제학 조금 배워본 가닥은 있는데 메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니 뭐 이렇게 그래프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거기 나가려고 칠판도 하나 샀어요. 이렇게 그려가면서 하려고. 근데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얘기를 풀을까 해서 음식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제사, 주요한 그런 경제 이론들, 그러니까 대공황 시절에 뭐 케인즈 학파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자본주의가 망할 거라는 마르크스주의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풀면서 했는데 그게 130만 뷰가 넘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 그래도 100만 뷰가 넘어가면서 내가 이제 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 초에 다시 한번 이제 그 돈의 역사, 돈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 라고 했더니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돈의 역사에 관련된 책을 한 10권 읽었어요. 그리고 막 비포 아시죠? 네, 비포 형제 이제 막 읽으면서 쓰면서 정리하면서 막 이제 만들어갖고 딱 갔는데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몸이 건조하니까 수제비 좀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김치 순두제비가 만들어졌는데 나는 그게 사과 깎아서 넣는 게 그렇게 웃음 포인트가 될지는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사과를 보통 집에서는 이만큼 넣는데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2배, 3배로 넣으면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멸치 육수도 집에서 넣는 것보다 2배, 3배랑 맛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쓰더라고. 쓴데 사과 맛이 나. 그래서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두제비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거 원래 1시간 만들기로 했는데 만들고 보니까 3시간이 지나가버린 거잖아요. 3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나는 날 세우려고 했거든요. 다시 차지 않는 기회인데 이번 기회에 한번 맨날 날 샌다고 했는데 오버나잇을 좀 해보자. 그랬는데 이제 이만현 선생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남는 거 가지고 하자고. 그래서 이제 재미 삼아서 이렇게 한 게 뭐냐면 기타 큐슈 여행이에요. 그래서 기타 큐슈 PPT를 몇 장 준비해 온 거를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럼 같이 가셔야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손을 꼭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난 몰랐어요. 이말년 선생님이 방송에서 하는 건 다 지킨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방송이 끝나고 카톡으로 고맙다, 감사하다, 출연 기회를 줘서.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기타 큐슈 한번 가실까요? 방송에도 했으니 이랬더니 그러시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약간 번아웃이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는 되돌릴 수 없게 그날 티켓을 구했죠. 바로 예약을 했죠. 티웨이 항공으로. 네, 그래서 날짜까지 박아버리고 숙소까지 정하고 그 다음에 스케줄까지 다 정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날짜가 잡혔어요. 2달 후에. 근데 그 사이에 주우재 씨랑 한번 갔다 왔죠. 도쿄를 갔다 오고 저랑 이제 드디어 이제 디데이가 돼서 갔는데 그 이만현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주우재 씨랑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영상이 안 나오고 뭐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영상으로 나갈지 모르겠고 찍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뭐 그냥 재미지게 갔다 오는 것도 나는 만족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카메라를 켜시더라고. 그게 그 기타 큐시 첫 번째 영상의 스타트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카메라를 켜시네요. 왜냐면 그 전에 영상은 안 나갈 겁니다. 그리고 뭐 나가더라도 짧게 뭐 20분, 30분 뭐 이러거나 영상의 화질이 안 좋고 소리가 안 들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갑자기 카메라를 켜고 그래서 이제 갔다 왔어요. 기타 큐슈를. 그래서 이제 기타 큐슈 마지막에 이제 못 찍고라고 그 항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려다가 입막음을 당해요. 100만 뷰가 넘으면 머리를 밀겠습니다. 이런데 이렇게 막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설마 100만 뷰가 가겠습니까? 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그런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고. 네, 머리숱도 없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110만 뷰 나왔거든요. 10시간 40분짜리 영상. 네, 그래서 이만현 선생님이 갔다 와서 2주 후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도저히 편집이 안 된다. 읽어드릴게요. 주인공이 꾸준히 트랙에서 러닝을 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요. 돈을 벌 때도 위원회에서 소원장을 받을 때도 멘탈을 잡기 위해 달리고 동생의 알몸으로 달리라는 비유적 표현도 인상 깊었습니다. 최고민수 선생님은 이 영화를 3번이나 보셨다고 했는데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꼽으라면 어떤 부분인지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저는 결론이 좀 제 예상이랑 달랐어요. 결론이 좀 비극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예상이랑 좀 달라가지고 그게 제가 감독이라고 하면 반대로 좀 망하는 걸 좀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약간의 그런 교훈적인 의미로. 근데 이제 반대로 좀 보여주는 너무 스포일을 하면 안 되나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좀 그 결말의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결국 그
그런 부분들이 좀 첫 번째로 인상이 깊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가 왜 나오지? 뜬금없이 영화에. 근데 제가 아까 그 게임스턴크 얘기를 안 하면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영화를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는 그걸 잘 캐치를 못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왜 나오지? 근데 두 번째 이제 나오면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영화 중 피글리 위글리가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라고 언급되는데, 덤머니와 비슷한 한국 주식 사건이 있을지, 아니라면 한국 주식시장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질문들 굉장히 많네요. 질문이 이렇게 많았는데 딴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질문이 뭐였죠? 한국 주식시장. 제가 처음에 그 여의도 증권가에 입사한 게 2000년도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코스닥 상장 심사 업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상장 폐지 업무도 했었고. 그래서 기억나는 건 첫 번째로 상장 폐지되는 기업의 주주였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건물 밖을 보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내가 지금 라이터를 들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거면서 상장 폐지를 시키면 라이터를 켜시겠다고. 근데 우리 그 옆에 그 선배가 갑자기 전화를 뺐더니만 그럼 붙여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런 협박을 할 정도면 이미 붙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리일 거다. 그래서 우리 막 112 맞나요? 119인가? 네, 막 정신없이 전화했던 그 기억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상장 심사 업무를 하면서 그때는 CEO 면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CEO는 안철수. 네, 제 뒷자리에서 이렇게 다소곳하게 무릎 딱 붙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하시던 그분이 이렇게 정치인이 될지는 몰랐었고요. 그 다음에 SM 엔터테인먼트. 그분은 연예인 소개시켜드릴까요? 뭐 이런 말씀하시고 실제로 연예인을 이렇게 불렀어요. 신지수라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 조성모 씨의 아시나요인가? 거기에 나오는 그 약간 키 작고 그런 초등학교 6학년 6학년 신지수입니다. 뭐 이러고 실망감이 컸던 초등학교 6학년이 오니까 여배우 한 명 부르겠습니다 이랬더니 초등학교 6학년이 온 거죠. 네. 그리고 또 영화에선 덤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세력을 만들어 게임스탑을 떡상시켰는데 요즘 자꾸 자기네 세력에 넣어주겠다는 리딩방 스팸 문자가 와서 골치가 아픈데 이건 세력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그 리딩방을 왜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기들 주식 팔으려고. 그러니까 리딩을 해주잖아요. 예를 들면 게임스탑 주식을 사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팔아요. 그걸 이제 선행매매라고 하는데 미리 샀다가 정보를 주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사니까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그 매도 종목 타이밍을 만들려고 많이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국내 주식이 아니고 해외 주식 리딩을 많이 하거든요. 해외 주식은 우리가 이 주식시장을 규제하는 법률이 자본시장법이에요. 거기에 해외 주식은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주식 리딩을 하면서 이렇게 사각지대가 좀 형성이 돼서 요즘은 이제 국내 주식 리딩을 안 하고 해외 주식 막 리딩을 하면서 주로 이제 중국 기업들 뻥튀기를 막 한 2배, 3배씩. 미국 시장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올렸다가 막 갑자기 폭 나가잖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막 팔고 있으니까. 그래서 돈 벌 거면 굳이 뭐로 남을 리딩을 하고 그래.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리딩방을
피해를 입으면 구제도 잘 안 돼요. 왜냐면 이게 금융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하소연만 할 뿐 피해 구제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굳이 누가 도와준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 이름 대고 많이 사기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난달에 경찰서에서 전화 한번 왔어요. 박민수 씨냐고, 뭐 하시는 분이냐고, 선생님한테 고소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저는 주식책 만든 사람인데 그럼 범인을 좀 잡아달라고 그랬더니 범인을 잡을 수는 없고 그냥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만 알려드린다고 그러고 끊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사칭하는 건 다 사기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덤머니에서 헤지펀드가 나쁘다고 표현이 되는데 아까 가격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면 사고 가격보다 낮은 가치를 가지면 판다고 하셨는데 왜 욕을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버블인 주식을 팔고요. 그다음에 저가 종목을 사는데 개미 입장에서는 이 공매도를 하는 게 과도하게 좀 내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보다 이게 파는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 파는 거죠. 계속 빌려서 계속 팔기 때문에 주가가 아주 급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 헤지펀드들이 이렇게 약간의 주가에 왜곡을 주는 현상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이 되게 극대화되는데 반면에 이제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이렇게 손해를 보는 그런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좀 되게 공격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좀 하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 헤지펀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봉이 되게 세요. 상상외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연봉 10억 뭐 이렇게씩 받는 나름의 그 월가의 엘리트 집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최고의 연봉을 받는 뭐 컬럼비아나 뭐 이런 미국 아이비 리그에서 그 경영 석사 이상을 받은 그런 인재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최고의 어떻게 보면 월급쟁이 중에 꽂힌 곳이 헤지펀드이기도 해요. 증권가에서 근무하시면서 직접 목도한 시장에 관기가 있었는지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개인 투자가가 견제해야 하는 자세를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요. 그 아줌마들이 포대기에 애 들쳐오고 오면 주가가 고점이라고 많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전광판이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증권사 본점에 가면 이렇게 판이 있었어요. 가격표가. 그거 보면 화려해요. 막 계속 가격이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막 시세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세판에 막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시세판만 보는 노인들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로는 그 시세판 앞에 의자를 되게 푹신한 의자를 갖다 놔요. 앉아 있으면 부자가 된 듯한 느낌. 그러니까 잡아주는 거예요. 고객을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움직이니까 그 증권사 객장에 애기 울음소리가 들으면 이제 팔아야 된다. 아줌마들이 이제 애 들쳐오면 소위 말해서 주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올 정도면 이게 이제 끝물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고요. 실제 게임스탑의 상황이 진행될 때 상황을 주시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게임스탑을 뉴스로는 많이 접했는데 이게 제가 추구하는 투자 방식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보통 한 2, 3년, 뭐 4, 5년 이렇게 묻어두는 투자들을 하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 막 급등 나가는 소위 단타라고 하죠. 그런 투자는 저랑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냥 재미삼아서 이렇게 봤었던 물론 그 상황을 좀 재밌게 보기도 했어요.
선생님께서는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도 개인이 공매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네. 근데 이 공매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빌릴 수 있는 그 한도가 좀 적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공매도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수익은 얼마 안 나는데 손실은 무한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리는 거에 배팅하는 게 더 힘들어요. 오르는 거에 배팅하는 건 쉬운데 이게 내리는 거에 배팅하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개인들한테 활성화 되더라도 그 공매도 전략으로 투자하는 게 실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선물 옵션으로도 얼마든지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대신 선물 옵션을 하면 패가망신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생상품은 제로섬이에요. 뭐냐면 제로섬이 뭐죠? 내가 20원을 따면 누군가는 20원을 잃어야 제로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들이 다 이뤄주면서 그 돈을 복권과 비슷해요. 확률, 그러니까 경마랑 비슷해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대박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만 변동이 되더라도 이 증거금을 채우라고 하고 영화 우리 게임스탑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보면 이 그 뭐죠? 로빈후드한테 돈을 이렇게 청산소에서 얼마를 채워넣어라라는 영화 중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콜옵션을 막 사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사니까 그 증거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증거금이 로빈후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채워넣어라 뭐 이러면서 그 돈이 지지 않는 대신 무언가 하죠. 영화에서 액션을.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주인공의 게임스탑 투자의 시작은 기업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최규민순 선생님도 주인공처럼 애정으로 투자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에 나갔는데요. 그때 이제 그 신사임당 아시죠? 재테크 유튜버. 거기 이제 나가서 나갔는데 1시간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돈을 얼마를 버셨습니까? 그래서 뭐 아니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요. 한 7년인가 8년 지나니까 한 8억 됐어요. 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한 20초 되잖아요. 그거를 맨 앞에 썸네 때린 거예요. 3천만 원을 투자했고 8억. 그래서 뭐 아주 그냥 자극적으로 이렇게 썸네일이도 하면서 졸지 이제 3천만 원으로 8억을 번 뭐 직장인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했는데 그 영상이 60만 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영상이 나가고 다음 날 예스24 경영경제 판매 1위 그 주식공부 5일 완성이라는 책인데요. 그게 갑자기 2018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2020년 7월 2일 날 2년 지났잖아요. 경영경제 판매 1위가 되면서 MBC 예능에서 찾은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있다가 김작가 TV라는 김도윤 그 작가가 하는 채널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신사임당 채널이 좀 많이 이렇게 내려가고 김작가 TV가 지금 남아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그 뒤까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3천만 원으로 8억을 만들어 가지고요 집을 샀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집값이 얼마나 되셨나요? 목동 집인데 한 22억, 뭐 20억 정도 되나요? 뭐 그랬더니 3천만 원으로 20억을 만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앞뒤 다 자르고. 근데 공개하기도 30초 했거든요. 그래서 난 사실 그거를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걸 맨 앞에 딱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책을 그 후에도 내는데 출판사가 내 허락도 없이 3천만 원을 20억을 만든 뭐 이걸 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사기꾼이 다 돼가는구나 뭐 이런.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저 그 투자할 때는 예측이 좀 가능했어요. 왜냐면 시장 참여자가 적어서. 그래서 시장이 내가 예측한 대로 가다 보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네, 뭐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저는 투자할 때 잃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언제 팔지를 잘 모르고. 그래서 저도 실은 28살부터 36살까지 읽기만 해봤어요. 네. 뭐 상장 폐지도 당해보고, 네. 막 그래봤는데 36살 때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넌 무엇을 잘하냐고. 근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대학원에서 선물 옵션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상장 심사도 해보고, 주식시장에서 8년을 일했는데 읽기만 했어. 따본 적이 없어.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머니 이게 뭔 말이냐고 했더니 아니 구두방에서 구두를 만들면 구두를 잘 만들고 예를 들면 세탁소에서 일하면 다리미집을 다루는데 넌 뭘 잘하냐고 그러더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아부를 잘하더라고. 막 비비고 술 먹은 다음날 컨디션 갖다 바치고. 근데 정작 잘해야 될 주식은 너무 못한 거예요. 그래서 36살 때부터 반성을 하고 첫 번째로는 서점에 달려갔어요.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점심을 굶어가면서 책을 읽었거든요. 그때 1년에 한 50권 정도 책을 읽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뉴스 스크랩하고 한 1년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의 이제 좀 길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3천만 원을 꺼내갖고 주식을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해에 5천만 원인가가 되고, 그 다음에 1억이 되고, 1억이 또 불고, 뭐 이러니까 그렇게 이제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8억까지 되고, 야 이렇게 하면 이제 부자가 되겠는데? 뭐 그러는 순간에 회사에서 갑자기 금액 제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5천에서 6천만 원만 투자를 하고 수익이 나도 수익은 덜어내고 그 정도만 투자를 하라고 그러면서 이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투자를, 사실은 주식 투자를 몇 년 더 했으면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지금은 주식시장이 예측을 잘 못하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네. 반도체가 좋다고 막 했는데 반도체가 안 좋아요. 또 2차 전지가 막 좋다고 했는데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실적 예측이 되게 어려운 게 첫 번째로는 정책적인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 두 번째로는 지정학적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해버리니까 이게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한 거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주식 투자가 너무 어렵고, 이제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해주고 싶은 주식 투자는 배당주 투자예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배당주 투자를 해야 되는 시장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의 차별화는, 미국 시장은 수익이 나면 22% 세금을 떼야 되고 환율이 변동되면 환차손을 입을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그 IT 기업들이 포진하다 보니까 끝없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성장성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더 이상 미국 시장에 견주기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그나마 남아 있는 장점이 뭐냐? 10%씩 연 배당을 받는 배당주는 남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 뭐 국장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뭐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거면 배당주 투자 중심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배당주 투자의 투자 원칙은 간단해요. 배당금하고 현재 주가를 비교하면 돼요. 배당은 뭐예요?
기업이 이익을 받으면 그거를 투자자들한테 나눠주는 선행이에요. 왜 선행을 하죠? 최대 주주도 받으니까. 그러니까 주주만 주는 게 아니라 자기도 받거든. 그러니까 보너스예요.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으면 그 세금 낼 바에 주주한테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재용 회장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낌없이 주는 거죠. 너 먹어라. 그래서 배당을 한 10% 이상 주는 주식들은 이자율의 3배 정도 받잖아요. 얼마나 좋아. 네, 그래서 배당금이 1,000원이고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면 배당 수익률은 10%잖아요. 저축은행의 3배.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하면 좋고요. 주가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배당 수익률은 올라요. 예를 들면 주가가 10,000원이었는데 반토막 났어. 5,000원이야. 배당 수익률은 20%. 왜냐면 1,000원을 5,000원으로 나누면 20%잖아요. 그러니까 고배당주는 주가가 떨어질수록 너무 기분이 좋아. 싸게 사고 배당도 더 받고. 그래서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건 한 50% 이상을 고배당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수익을 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외 시장은 뭐 IT 그 리딩하는 7개 기업들 있잖아요.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장기 성장성 측면에서 주가가 한 번씩 출렁출렁하고 빠질 때마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나쁘지 않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지금 환율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환율이 또 이렇게 떨어지거나 하면 그게 금리가 인하하면 환율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1,300원대에 샀는데 1,200원이 되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10% 손해를 보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율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외국 시장들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민주식으로 최근에 공매도 적결을 모토로 2차전지 주식 매수 운동이 있었는데 이 영화에 나온 주인공을 카피한 운동같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이제 게임스탑과 2차전지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게임스탑은 그 당시에도 조금 적자였거든요.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이 사진이 이렇게 바뀌고 그런 부분들이 온라인 마켓으로 간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이슈들 이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공매도가 그 정도 주가까지는 아닌데 그 이상으로 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화가 됐던 그리고 그게 이제 코로나19라는 게 있었어요. 코로나19 때는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미국이 경기가 침체되면 돈을 막 풀어요. 헬리콥터먼이라고 하듯이 막 풀거든요. 그래서 실업수당을 겁나게 줬어요. 집에서 놀아도 막 몇십만 원씩 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것보다 실업수당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수당 받아가지고 그 게임스탑 투자들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이었고 2차 전지는 실은 이렇게 갑자기 이제 이게 전기차가 비싼 차잖아요. 비싼 차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새로운 모델을 출시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모델을 출시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사이버 트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사이버 트럭이라고 거의 무슨 장갑차 같이 생긴 그 덤프 트럭 조그마한 거 있어요. 미니밴. 그게 이제 출시를 원래 하기로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니까 기존의 그 뭐 모델 뭐 S, Y 이런 것들은 다 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은 다 샀는데 이제 이 비싼 차를 누군가 사야 되는데 다 샀어. 근데 이제 신모델이 나와서 이게 팔려야 되는데 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테슬라의 실적이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그게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가 안 팔리다 보니까 그거의 원재료인 리튬 가격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에서 양극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리튬 가격이랑 연동이 되는데 비싸게 리튬을 사놨는데 리튬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손해보고 파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조금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이제 배터리 아저씨 한참 이제 막 열심히 활동. 배터리 아저씨가 저랑 동갑이에요. 몰랐죠? 제가 그럼 상대적으로 좀 젊어 보이나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나요? 몇 시예요? 이제 제가 뭐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 어떻게 좀 즐거우셨나요? 안타깝습니다. 이 빠니보틀과 청킹 맨션은 들어가는데 어떻게 벌어졌는지 이야기를 못해서 아무튼 1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또 제가 25,000회 유튜브 최고민수에서 좀 더 읊어볼까 하고요. 제가 이번 주에는 통닭천사를 한번 찾아갈까 합니다. 그래서 통닭천사의 수원 스타필드 팝업 스토어 통닭천사 찾아 산만리 3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또 다음번에 또 나눌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하고 뭐 사진 찍은 일 있으면 밖에서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